CSS 그리드를 통해서 웹사이트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상에 떠 있는 홈페이지들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개의 레이아웃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죠. 예, 상단에 헤더가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 사이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는 메인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컨텐츠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카피라이트를 포함한 이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예, 이런 레이아웃 구조가 있고요.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CSS가 대두되기 전에는 테이블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S가 오면서 CS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됩니다. 뭐 플롯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플렉스박스 이런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CSS 그리드는 그동안에 이 디자이너들이 웹사이트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SS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 컨텐츠 아래에 뭐 광고가 붙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 부분이 이 세 개의 칼럼으로 나누어서 사이드바, 메인, 애드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그리드 지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보면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컬럼을 구분을 하게 되면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로우는 세 개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HTML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영역이 있겠죠. 그리드 부모 요소인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이 있죠. 일단은 HTML을 먼저 작성을 하고 뼈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같은 것이 들어가는 푸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HTML만 작성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데 CSS의 가장 큰 목적이 이것을 가독성 있게 그리고 화면 배치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이 HTML 엘리먼트를 디자인한다. CSS는 예, 두 가지가 있죠. 레이아웃을 만들거나 HTML 엘리먼트를 디자인을 하거나. 자, 먼저 컨테이너에 대해서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우린 그리드를 이용할 거니까 그리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해서 컬럼은 두 개로 나눠지죠. 고정폭으로 왼쪽을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머지 영역을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세 개로 나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화면폭 100%를 다 사용을 하고 일단은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드 사이에 갭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그리드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레이아웃 구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각각의 그리드 아이템에 대해서 그리드 에어리어 이름을 명명을 해줄 겁니다. 헤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대해서도 그리드
에어리어, 사이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있었습니다. 메인에 대해서 그리드, 에어리어, 메인, 그 다음에 푸터였나요? 푸터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을 해주면, 그리드 아이템에 대해서 명명을 해주게 되면 이 부모 요소에서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레이아웃을 마음대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헤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메인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 최초에 우리가 요런 구조, 레이아웃 구조를 원했는데, 그런 레이아웃 구조가 요 짧은 코드로 부트스트랩 같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없이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반응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접속했을 때 이 부분이 보기가 흉하죠. 일자로 내려가면 좋겠다, 모바일에서는. 그러면 미디어 쿼리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모바일 크기, 이 모바일 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표준이 나오는 부분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 재정의를 해줄 건데요. 재정의를 해줄 건데 컬럼은 하나만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일자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하나 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데 이 사이드가 메인 아래에 붙도록, 헤더, 메인, 사이드, 푸터 이런 순서로 걷도록 재정렬을 해줄 겁니다. 재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요. 메인이 헤더 바로 밑에 붙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주면 그 스마트폰 폭이 575픽셀까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되겠느냐, 줄여보면 됩니다. 줄여보면 지금도 뭔가 안되죠. 어딘가 지금 그 코드가 지금 막힌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드 템플릿 1FR 이 부분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 100픽셀 4개도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헤더, 메인, 사이드, 푸터 이 부분도 이상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보면 요 부분만 했고, 요거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요 클래스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요 클래스를 재정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지금 그 폭이 좁아지면, 스마트폰 그 미디어 사이즈가 작은 폭이 좁은 거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 요런 배열로 재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